내 남편 준호의 휘파람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고 나서 우리 아파트 문이 무겁게 닫혔다. 또 출장이란다. 이번엔 독일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 심판을 보러 가는 거였다. 나는 34살, 서울 근교 수원시에 사는 여자다. 남편은 축구 심판으로서 국제 경기에 자주 불려다니는 바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틀 후,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우리 집에선 오직 나와 85kg의 순종인 대형 시베리안 허스키 태양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태양은 문가에 앉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푸른 눈빛은 마치 내가 혼자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그의 두꺼운 흰 털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14층 우리 아파트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 같았다. 빌딩 숲 사이로 구름이 낮게 깔려서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도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남아있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손가락에 닿는 차가움을 느꼈다. 태양이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가자, 태양아,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말을 이해하는 듯 했다. 우리는 거실로 같이 걸어갔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나는 가죽 소파에 앉아 태양의 털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늘 바쁘고 여행이 잦은 사람이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때문에 집에 자주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이 소파에서 그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새벽까지 보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부재는 항상 큰 공허함을 남겼지만 태양은 그런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태양이 내 발밑에 자리를 잡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별거 없었다. SNS 알림과 일 관련 메일뿐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껐다. 오늘 밤은 온전히 나와 태양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우리 둘 다 조금의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했다. 나는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나를 감싸 안았다. 태양도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끝없이 펼쳐진 빛의 모자이크 같았다. 어때, 태양아? 내가 물으니 그는 부드럽게 짖었다. 마치 동의하는 듯 했다. 응, 정말 아름답지. 다시 안으로 들어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태양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태양은 내 옆에 바싹부터 숨을 고르며 편안하게 누웠다. 화면에 비치는 영상과 함께 내 마음은 다시 준호에게로 향했다. 그가 너무 그리웠지만 이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함께 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평범한 밤이 내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일 줄은? 준호가 독일로 출장을 떠난 지 막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점점 고요함 속에 스며드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34이고 수원시에서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공격수로 뛰었고 지금은 수원FC 유소년 팀을 맡고 있죠. 준호는 축구 심판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집을 자주 비웠고 나는 그 빈자리를 태양과 함께 채워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늦게까지 훈련과 전술 분석에 몰두한 뒤 태양과 단둘이 조용한 집에 있었다. 태양은 늘 내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날 밤은 왠지 더 쓸쓸했다. 준호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의 빈자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지난 1년 전의 기억에 빠졌다. 그때도 준호가 첫 국제 출장으로 멀리 떠난 뒤였다. 나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씁쓸해졌다. 그때 나는 술에 의지해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병째로 마셨던 그레이 구스 보드카의 차가움과 쓴맛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태양이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슬며시 눈물을 핥아주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체온은 술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밤, 나는 태양에게 기대어 그의 존재가 얼마나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태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지켜줄지 말이다.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태양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와 태양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이기도 했다. 준호가 자리를 비운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태양과 더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었다. 그 관계는 평범한 주인과 반려견의 경계를 넘어섰고 나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태양을 가까이 불러 안았다. 그의 털이 부드럽게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태양은 나를 바라보며 고요히 신뢰를 표현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독도 상처도 지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곧 나를 새로운 경계로 이끌었고 내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이었다. 준호가 독일로 떠나기 전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다. 나는 이수진, 34이고 수원시에서 축구 유소년 팀을 지도하는 코치다. 전직 국가대표 공격수였던 나는 축구와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준호는 축구 심판으로서 국제 무대를 누비는 바쁜 사람이었고 그의 출장은 늘 우리 집에 정막을 가져왔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마음 한켠에 무거운 공허함을 느꼈다. 사실 그 출장 전까지 우리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준호는 경기와 피파 일정으로 너무 바빴고 나는 점점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늘 함께 웃고 대화하던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내 안에 쌓인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 앉아 태양과 마주한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느꼈다. 태양은 그 순간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어떤 경계선을 넘는 신호이기도 했다. 준호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고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태양은 그런 내 마음을 읽는 듯 조용히 내 곁에 머물렀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깊은 고독에 빠졌다. 그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내가 품고 있던 욕망과 갈망,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무거운 감정이었다. 그 무렵 나는 술을 마시며 그 감정들을 눌러보려 했지만 술잔 속의 차가운 액체는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지 못했다. 태양이 다가와 내 눈물을 핥으며 위로할 때 나는 그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태양과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개를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다. 그 무렵부터 내 안의 균열은 점점 커져갔다. 준호가 없는 집에서 나는 태양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고 그 관계는 내게 새로운 감각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나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고 있었고 그 길은 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밤 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떠난 지 며칠째 되던 날 나는 집안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수진, 전 여자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이자 지금은 수원FC의 유소년 팀 코치다. 축구와 함께 성장해온 인생이지만
요즘은 준호가 멀리 떠나면서 느끼는 고독이 나를 점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늦은 밤까지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보며 전략을 짰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천천히 벗는 순간 태양이 내 옆에 다가왔다. 그의 큰 몸집과 부드러운 털이 내 피부에 닿자마자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태양의 푸른 눈이 나를 응시했을 때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내 고독과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존재였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태양을 쓰다듬었다. 그의 털에서 퍼지는 따뜻한 체온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열망으로 변해갔다.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태양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내 손길에 반응하는 그의 몸짓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오래 억눌러왔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태양은 내게 다가와 부드럽게 코를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조금 벌렸다. 내 몸을 감싸던 검은 실크 드레스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찬바람이 내 맨살을 스치자 전율이 흘렀다. 태양의 따뜻한 혀가 내 피부를 훑을 때 나는 저도 모르게 깊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의 감각은 내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느꼈던 희열보다 훨씬 강렬했다. 밖에서는 겨울의 눈보라가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그 소리와 내 신음, 그리고 태양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어우러지며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채 태양과 함께 있었다. 그의 든든한 몸과 뜨거운 체온이 내 외로움과 고통을 씻어내는 듯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내 삶의 새로운 국면이었다. 태양은 나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내 깊은 욕망과 외로움을 채워줄 존재가 되었다. 그 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안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느끼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눈보라가 거세게 아파트 창문을 두드릴 때 나는 태양과 함께 집 안 발코니로 조심스레 나갔다. 검은 실크 드레스가 조용히 바람에 날리며 내 맨살을 스쳤고 차가운 금속 난간에 손을 올린 채 몸을 지탱했다. 태양의 거대한 몸이 내 뒤에서 나를 감싸 안았다. 그의 두꺼운 앞발은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뜨겁고 강인한 체온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그의 존재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난간에 닿은 차가운 금속과 태양의 뜨거운 몸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조는 내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했다. 내 손은 난간을 꽉 쥐었고 온몸은 그의 강렬한 힘에 흔들렸다. 태양의 굵고 따뜻한 혀가 내 피부를 훑을 때마다 나는 깊은 신음과 함께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그 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그의 거대한 몸과 뜨거운 숨결이 내 등을 적셨고 나는 그의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태양의 강한 발톱이 내 허벅지에 자국을 남기며 그 흔적들은 이 밤의 기억이자 우리만의 비밀이 되었다. 나는 그 순간의 쾌감과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것을 잊었다. 세상은 멀리 있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 했다. 그때 갑자기 12층 복도의 불빛이 깜빡이며 우리 발코니를 비추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전직 군인이자 준호의 절친인 이재호 씨였다. 그의 존재가 우리를 위태롭게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태양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본능은 멈추지 않았다. 그 강렬한 순간 속에서 나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고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태양과 나는 육체와 영혼이 뒤엉킨 채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의 충성과 야성은 나에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금지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난 후,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의 충격과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양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고 그 변화는 내 안에 깊은 혼란과 동시에 묘한 위안을 가져왔다. 나는 이수진, 34, 수원에서 축구 코치를 하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를 겪은 지금, 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준호가 떠난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혼자 남아 태양과 함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태양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의 경계를 넘어서 버렸다. 나는 그 사실에 놀랐고 때로는 두려웠다. 이 일이 알려진다면 우리 가족과 내 사회적 위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태양이 채워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잣대가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만약 준호가 일찍 돌아온다면? 아니,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는 분명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감추고 살아야 할까? 그 모든 생각들이 머리를 뒤흔들었고 나는 깊은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태양은 나에게 가장 진실된 친구이며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나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조심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수원FC 클럽하우스에서 태양의 건강검진이 잡혀 있었다. 나는 태양을 데리고 수원의 유명한 한빛 동물병원에 갔다. 그곳은 최신 장비와 전문 의료진으로 정평이 나 있어 태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받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검진을 시작한 수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태양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안경 너머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수진 씨, 태양은 정말 건강하네요. 하지만 행동이 조금 특이한 편이에요. 그 말에 나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태양은 매우 강한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주기적인 해소가 필요하답니다. 그의 말투는 냉철했지만 어딘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눈치챈 듯했다. 내 다리에 난 발톱 자국과 멍을 슬쩍 훑어보던 수의사의 시선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대화는 단순한 건강 상담을 넘어선 내 삶의 비밀에 닿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태양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반려견과 주인의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나는 냉정을 잃지 않고 말했다. 네, 그 점은 신경 쓰겠습니다. 태양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사의 무심한 평가와 내 담담한 대답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이 상담은 나에게 있어 내밀한 우리만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을 내포한 경고 같았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태양의 특별한 욕구와 나의 갈망이 맞닿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나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날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수진, 34, 수원에서 축구 유소년팀을 지도하는 나는 지금껏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양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행동했다. 그의 푸른 눈빛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양과 내가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밀이 드러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곧장 거실로 향했다. 나는 태양과 함께 소파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는 듯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태양이 다가와 내 목덜미를 핥는 순간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눈치챈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때 준호가 말했다. 수진아, 몸에 상처가 있어 보이는데 어디 다친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훈련하다가 좀 긁혔어. 태양이랑 놀다가 그랬나 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내 침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숨 쉴 틈조차 없을 만큼 팽팽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걸까? 준호가 돌아온 이후로 우리 집안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고 긴장감이 돌았다. 태양과 나, 그리고 준호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내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수진아, 오늘부터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서운 예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고 우리 앞에 놓인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준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나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그 말은 마치 숨겨왔던 모든 어둠과 비밀을 드러내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이수진, 34, 수원에서 축구 유소년 팀을 맡고 있는 여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준호는 내 앞에 서서 눈을 반짝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실망도 아닌 오히려 어떤 기대와 이해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무슨 말을 더 할지 기다렸다.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태양은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어둠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준호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백이 우리 사이에 있을 수많은 벽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완전히 깨뜨릴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마음속 두려움을 잠시 잊게 했다. 수진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나는 듣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눌러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고백은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서로 교차하며 집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양은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며 그 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의 비밀이 폭로되고 모든 것이 격렬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와 태양과 함께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은 어둠과 욕망, 그리고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준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무언가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수진, 34, 수원에서 축구 유소년 팀을 지도하는 여자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난 자리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수진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너와 태양, 그리고 나, 우리 셋의 삶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나를 눈물 짓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야 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과 비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해야 했다. 태양은 여전히 내 곁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태양은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우리 가족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존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현관문 너머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긴장감이 다시 집 안을 감쌌다. 문이 열리자 뜻밖에도 이재호 씨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알게 된 듯한 비밀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와 미스터리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어둡고도 뜨거운 여정은 우리 셋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 미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비밀과 갈등, 그리고 뜨거운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이다. 준비되었나? 우리의 비밀과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